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이건세 교수입니다. 어, 서울시 건강돌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건강돌봄 팀들이 현장에서 여러 사업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의뢰가 되어 오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취약계층, 그다음에 만성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면담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과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할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두 분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 선생님에 대한 개인 소개를 조금 듣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본인 어떻게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혜우입니다. 저는 이제 한 4, 5년 정도를 병원 안에서 공공의료 사업단을 맡아서 공공의료와 관련돼 있는 이제 일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이제 맡게 되면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공공의료 시스템 사이에서의 어떤 보건 의료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서울시 안에서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 녹아내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들을 좀 해왔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제 전문 스페셜티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중증정신질환자 또는 저희 이제 지역 주민들 분 중에서도 정신건강의 어려움들이 함께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요. 작년에 이제 서울시 안에 있는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퇴원 환자분들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델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했다라고 제가 들었고, 그 이제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재입원을 자주 하시는 노인, 특히 이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훨씬 더 본인의 삶을 잘 사실 수 있으면서 건강 문제들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의료나 또는 지역 차원에서 함께 이제 멀징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건세 교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배지혜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이 각자 집으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진료실 외에 지역사회에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역사회 공공정신보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 현재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이렇게 그 건강돌봄 분야에서 만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돌봄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돌봄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작한 지 올해로 이제 3년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시 전 지역이 이런 건강돌봄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돌봄팀은 신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돌봄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사, 보건소에 따라서는 치위생사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인력이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돌봄팀에 의뢰가 되어 오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있는 찾아가는 동사무소라든지 복지에서 하고 있는 돌봄 SOS라든지 시립병원에서의 퇴원 환자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의뢰를 오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지원해 드려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초기에 면담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팀 중에는 이제 졸업하고 경험이 부족한 젊으신 분들이 나이가 70, 80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필요 없다, 나가라, 이대로 살겠다. 아픈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아마 두 분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도시에 계신 특히 노인분, 저소득층분들이 건강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생활상의 문제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좀 많이 주로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좀 이해해야 될 건지 많은 분들 좀 상담하시면서 겪었던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이제 드린다면, 저희는 사실 건강돌봄팀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개인을 상담을 하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의학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개인의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거와 그 전체 집단을 바라보는 거는 좀, 차이는 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경험이 좀 상담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사시는 그 공간 안에서 상담을 한다라는 거는 전문가인 분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거는 사실 아닙니다. 예, 긴장이 되시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일 수 있고 그게 선생님들의 어떤 상담의 스킬에 대한 자신감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시고 단지 나의 어떤 상담을 이제 임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 나를 만나는 어르신들한테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그분들을 좀 만나시려는 어떤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노인 어르신들의 취약계층, 어르신 취약계층에서는 사실 우리가 건강 돌봄이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 또는 그분의 어떤 가족,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그 안에는 이제 단지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 안에는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변 이웃과의 관계 여러 요인들이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키포인트는 그분들의 지금 현재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질문들을, 그런 접근들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경계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절망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회의적이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신뢰가 잘 가시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뭐든지 다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무엇이 힘든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한 번에 면담
뭐 한 1시간 이런 뭐 면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네, 네. 아니고 되게 잦고 그다음 빈번한 어떤 컨택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들이 형성되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돌봄팀에 계시는 실무자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빨리 공무원들 이분들을 아시다시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평가 프로토콜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너무 엄청 많고요. 그게 다 이제 완성이 되어야지만 이제 등록처럼 저희가 이제 우리 실적안에 들어가는 거라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그것부터 먼저 시작이 돼버리면 되게 경계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주민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로서 객관화시킨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 어떤 평가에서는 조금 뒤로 조금만 미루시고 무엇이 힘드시다면 어떤 것들이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는지 지금까지 중에서 향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런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 좀 한 10분이라도 좀 들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과정에서 임프레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지금 주관적인 어떤 문제, 건강에 대한 본인이 인지하는 거와 우리가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네. 문제가 좀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갭 차이가 있을 때 전문가의 입장을 조금 뒤로 미루고 그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건강 문제들을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요인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평가들이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저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서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선 얘기를 좀 듣는 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이제 또 배지. 네, 이혜호 선생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쨌든 우리가 의뢰받아서 찾아뵙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게 하나의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질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채워야 되는 서식, 평가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질문을 받는 분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있다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평가하고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아뵙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크게 3가지 일반적인 어려움을 겪는데요. 제일 먼저는 신체적인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만성 질환들 그리고 큰 질병들의 후유증들이 찾아와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고통이 따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외로움입니다. 사별, 자녀들의 독립, 아니면 가족관계 해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죠. 돈이 있어야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약속도 잡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돼 가고 외로워지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고요. 이분들한테 다가갈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분명하지만 이분들 마음속에는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에 대한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도움을 준다고 하면 반갑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려면 내가 어렵다,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체면 문화가 강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세대에서는 훨씬 더 그것들이 강한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힘드니 도와달라 하기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난 괜찮으니까 오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보면 이전에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이용하다가 잘 안 됐던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전에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실패했던 경험들 때문에 이제 더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마음속에 한 절반 정도는 도움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접근하면 훨씬 더 당황스러운 내가 도와주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거부하시지? 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사례 또는 이제 가상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돌봄팀하고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환자에 대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대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과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단기간에 또는 누가 도와줘서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 따로, 복지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이런 복합적인 문제, 사람이라는 게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데 실제 특히 도시에 계신 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너무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서 구체적인 좀 사례나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은 당뇨를 앓은 지 한 20년 됐고 다리는 이미 절단이 됐고 혼자 살고 계시고 거의 술로 계시고 드시고 계시고 식사를 해도 하루에 그냥 라면 하나로 때운다든지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혈당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퇴원하고 지역 건강팀에다 보냈는데 지역 건강팀은 식사도 안 되고 혈당 관리도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또 콩팥이 안 좋아져서 투석까지 좀 해야 될지 모르니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다시 병원에 다시 의뢰를 한다든지 또 이제 방문을 했더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위의 가족들 이혼하고 가족들은 또 연락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너무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복합적이라서 상당히 저도 그렇고요. 단기간에 복합적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들 좀 찾아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좀 현실과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상담을 하다 보시면 아마 이런 문제들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문제라든지 가족의 지원 전혀 없는 문제라든지 병은 20년, 30년 돼서 장애까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사례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근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가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정말 흔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이제 의료 서비스를 퇴원하시고서 다시 받게 되시는 이제 재입원을 많이 하는 가장 흔한 이제 케이스이긴 합니다. 이제 연세가 또 거기에다가 60대가 넘어가시게 되면 말씀하셨던 그런 그 인지 기능의 장애까지도 함께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요 케이스로 좀 더 제가 얘기를 한번 이제 드려본다면, 이제 당뇨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있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이렇다는 건 이제 당뇨가 오랫동안 잘 조절이 되지 않음으로써 건강하지 않은 어떤 생활 관리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겨서 현재의 모습에 건강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이분은 그럼으로써 또 당뇨 환자분들이 훨씬 더 일반 그
이 주민분에 비해서 우울증의 위험도가 한 두세 배 이상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입맛도 떨어지고 다 무기력해지고 하기도 귀찮고 이렇기 때문에 식단 관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워지고 예. 운동도 뭐 거의 못 하시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시니까 당은 더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우울해지기 시작을 할 때 스트레스를 본인 스스로 자가 관리를 한다라는 좀 건강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담배 또는 술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음주를 이제 예. 하시게 되면서 그 문제가 이제 하나가 더 더해지는 거죠. 예. 그 음주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처음에는 우울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던 것들이 술로 인해서 약간씩은 수면이 잘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게 초기 효과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제 수면 문제도 막 흔들리기 예. 시작을 하게 되고 술을 드시게 되면 당이 올라가게 되죠. 예. 다시 또 당 조절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가족들은 그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가족의 관계라는 것도 인터랙티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멤버도 한 명에게 오롯이 어떤 케어를 제공하거나 한 명이 오롯이 그거를 다 부담을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예. 안에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도 이제 번아웃이 되기 시작하면서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이분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게 되는 예. 이 과정인데 시립병원과 그다음에 건강돌봄팀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시립병원 쪽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이 지역사회로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이분의 이 건강 상태가 입원할 정도까지 악화되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게 지금 이제 병원의 역할인 거라고 이제 바라보게 예. 되는 거고요. 건강돌봄팀은 아무리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다학제 팀이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기 예. 때문에 이제 부담이 많이 예. 되시는 거고 여기에다 이제 투석까지 하시게 되면 투석은 월수금 이렇게 뭐 화목토 이렇게 주 3회씩 가서 그렇죠.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노폐물들이 막 쌓이게 되면서 진짜 바이탈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예.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바이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어떤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지적으로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우선순위로 문제가 일으켜지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는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통합 사례 회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논의들이 한번 쭉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 예. 지금 당장 급하게 해결해 드려야 되는 목표와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어느 기관에서 이걸 책임이라기보다는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 예. 이 단계가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들을 목표로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는 정말 20년, 30년 이상 예. 진행된 문제이기 때문에 메인터넌스의 목표도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더 나빠지시지 않는 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킨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메저먼트 가능한 타겟, 골을 그런 여러 팀들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예, 시간들이 예. 우선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뭐 사례 회의라든지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단기간의 목표, 해결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뭐 중요한 얘기, 의견 조금 이따 하고요, 조금 더 하고요. 선생님도 좀 도시의 특히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고 혹시 네. 경험했었던 사례가 있으면 좀 더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지역이 또 취약계층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제 고시원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있고, 그 이제 고시원에서 이제 발굴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제 의뢰가 돼서 찾아가 봤더니, 이제 그 조현병이 오래 관리되지 않고 진행이 돼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의미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와중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도 이렇게 막 주워서 피우고 이렇게 전혀 개인적인 위생 관리가 안 되시는 예. 분이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위생 관리도 그렇지만 양쪽 다리에 심한 염증 소견이 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염증도 빨리 치료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았는데 병원에 가자라는 그런 병원에 가자 뭐 예. 그러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이 예, 예. 안 되고 뭔가 계속 거부하고 자칫하면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는 분이어서 예.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도 좀 예, 예, 있어서 보호자 역할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보호자도 없고 그 이전 히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예. 경로가 없고 예. 하다 보니까 그 주민센터 담당자도 어렵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도 어렵고 예. 그 고시원 주인도 이 사람 어떻게 예, 해야 예, 예. 되느냐 어렵고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까 이혜호 선생님이 이제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매겨보고 문제를 이제 파악해보자는 얘기 하셨었는데 이 문제를 어느 곳에서 좀 딱 먼저 주도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단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겠다. 네. 더군다나 이제 복합적인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옳지만 이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어느 한 기관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거라도 이제 어디에서 좀 끊어 나갈 거냐. 조금 전에 이제 이혜우 선생님께서는 유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 한꺼번에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담배를 끊게 하는 걸에서 스타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문제의 악순환을 좀 어떻게 끊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 도대체 서울시의 건강돌봄이 뭐를 어디까지 또 시립병원이 뭐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좀 뭐 이런 회의도 좀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데서부터 좀 문제 해결에 좀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단기적인 목표 또는 팀 간의 팀워크를 통해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찾아 나가는 것 또 뭐 유지도 그렇고 이제 기관 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혹시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팀 어프로치가 사실은 쉽지도 좀 않고 또 복지사는 복지사 따로 의사 따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이라도 한 군데서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또 혹시 의견이나 좀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이제 예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그 케이스와 또 비슷한 이제 그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가 전혀 없었었어요. 저희 케이스에서도. 그리고 환자분은 이대로 죽겠다. 뭐 나는 더 치료받을 이유도 없고 지금 맨날 입퇴원하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과정에서 퇴원을 할 때쯤에 병원 내에 있는 이제 사회복지실에서 이제 이 환자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주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치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분은 우선적으로는 식사와 알코올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게 현재의 메디컬한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키포인트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렇다면 이 그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보건소 쪽에 연락을 드려서 거기에 있는 건강돌봄 팀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더니 거기 안에서 우선은 우리가 영양팀도 있고 이러니 식사와 관련돼 있는 당뇨 시기든 어떤 거든 칼로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치의 소견서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한번 짜보고 그게 안 된다면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있는 그런 식사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쪽에 연결을 해서 시도를 해보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 문제가 예, 제일 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술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과의 정신건강 이제 복지센터 쪽에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은 모티베이션 이넨스먼트가 가장 우선입니다. 술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분에게 술을 중단시킨다라는 건 어느 주변에나 술을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예. 환경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마다 첫 번째는 건강도우미팀에서 술병이 어디에 있는지, 술을 마시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서 술을 자꾸 드시고 싶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회복 지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알코올 의존증이었다가 회복하신 분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하셔서 예, 예. 술을 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주는 예.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하겠다라고 단기 목표라기보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이제 그렇게 세우면서 한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술도 약간 줄어드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약간씩 늘어나게 되면서 외래에 오실 때마다 외래에 동행을 하시게 하고, 그 건강돌봄팀에서 예, 예. 동행을 한 상태에서 의료진의 어떤 이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의 예. 결과를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여기 안에서는 이제 이 건강돌봄팀에서는 그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이거를 강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제 메인터넌스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면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본 예, 적이 예. 있습니다. 투석은 하게 되셨습니다. 예, 예. 결국은 투석하게 됐지만 음주로 인해서 이제 선망 증상이 생기는 빈도들은 많이 조금 줄어들었고, 예. 왜냐하면 대소변을 관리를 그렇게 되면 못 하시게 되면서 집안이 되게 위생 관리가 안 되시게 되셨거든요. 그 빈도는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BST도 어느 정도는 레인지가 아주 뭐 건강한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서비스가 제공될 예, 것이냐, 그렇죠. 예, 이슈가 이제 또 아마 질의를 예, 주시겠지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쇼텀하게 개입하게 된 그 하나의 케이스 예는 이렇습니다. 예. 예. 네, 배지 선생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를 접근하는 예. 거에 대해서 방법적인 것들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의뢰를 받아서 찾아가는 돌봄 인력인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문제가 복합적이고 예. 이게 해결이 가능할 예, 예.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의 크기와 복합성에 일단 압도당하게 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 답이 없다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내 앞에 있는 나를 압도할 만큼의 큰 문제를 세분화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 크기를 잘게 다 쪼개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혜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의학적인 문제 우선순위, 사회 경제적인 문제 우선순위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의 큰 복합적인 문제가 아니라 100개의 작은 문제로 쪼갰을 때 100개 중에 2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기력감은 훨씬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일단 시작은 됩니다. 그리고 통합사례회의 얘기하셨고, 지금 돌봄 서비스가 팀 어프로치가 되고 있는데, 팀 어프로치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또 단점은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사실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팀 간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보고 피드백 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또 듣고 피드백 주고 하면서 통합 사례회의로 모이고 계속 피드백 주고받고 하면서 이 팀이 여기서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면 이게 이제 팀 어프로치의 장점이 점점 시너지가 되면서 나의 역할은 이거지만 우리 팀 전체가 이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동력이 쉽게 빠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대상자들이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들을 좀 잘 파악을 하고 그 중에 해결 가능한 영역들, 아까 뭐 알코올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이제 팀 접근을 통해서 식사로 접근하든 알코올로 접근하든 그게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이라도
끊는 형태의 전략을 좀 팀들이 찾는 게 중요하다. 좀 네. 이런 거죠. 기존에 보면 이제 의사는 이제 의료만 보고, 영양사는 또 막 영양만 보고, 또 간호사는 뭐 발간호만 보고, 그래서 네. 사실은 팀 접근을 하라 그래도 잠깐 얘기하고 이제 자기 문제를 자기가 막 따로 좀 해결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다양하게 접근하지만 이게 연결고리가 돼 있는 것들을 좀 끊을 수는 없는 네. 그냥 산발적인 접근밖에 안 네. 되기 때문에 팀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돌봄 팀들이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만나면서 뭐 개인이 우선 가든 팀으로 접근을 하던 이런 이제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이것들은 이제 팀 내에서 공유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팀 간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혹시 팀 어프로치 이런 이제 분들의 이해를 서로 좀 강화하고 문제를 찾기 위한 팀 어프로치에 대해서 혹시 경험 있으면 조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 한 예. 가지만 예. 말씀드리면, 팀 어프로치를 하면서 각 팀원들 간에 그 정보가 계속 오가게 하려면, 그리고 정보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하려면 사실 리더 역할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거를 다 정보를 취합해서 그 우선순위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각 팀원들의 다시 또 역할을 어레인지 해주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려면 예. 사실 이렇게 팀 간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어레인지 해줄 수 있는 리더 역할이 예, 되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도. 네, 네. 저도 이제 리더 역할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예. 했는데 이제 했었고, 거기에 이제 추가를 좀 더 하자면, 예. 아까 제가 그 예시를 드렸지만 아마 실무자 선생님들께서는 딱 들으시고서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자원들 연결해 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왜 안 네. 되는 걸까? 그런데 저렇게 잘 된 케이스만 얘기를 하시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건의 케이스가 있다면 사실 아이디어한 케이스들로 해결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흔치 않습니다. 아까 이건세 교수님이 아직은 서울시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25개로 확장이 안 됐다고 하는 것처럼 아직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건강 돌봄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리소스가 아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있어서 일하시는 실무자 선생님들은 그게 되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타겟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그 타겟이 적절한가, 목표가 적절한가에 대한 팀 안에서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예.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분 경제적인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복지 서비스에서 뭔가를 이렇게 끌어와서 이분에게 주면 이 사람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다른 멤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례 회의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점을 서로 바꾸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질적인 사례 회의가 돼야 되고, 그거를 모델레이팅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 거고요. 병원과 지역사회는 또다시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입장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들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의외로 시립병원과 보건소가 서로 모릅니다. 서로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말씀하셨듯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안에서 도대체 저 기관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쳐낸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주 그 기관이 어떤 자원들을 갖고 있는지를 그 사례 회의 안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논의들을 하다 보면 기관의 이해가 되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멀티 팀의 어프로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팀 어프로치에 있어서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준까지 좀 지속적으로 기존의 자기 관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해를 위한 팀 사례 회의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과 시립병원과 또 지역은 또 다른 특성, 차이가 있다. 이 둘 간에 연결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돌봄팀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뢰가 된 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또 직접 방문을 대구로 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듣고 관계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이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돌봄팀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뢰된 분들을 좀 만나러 갈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미리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기대와 달리 방문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집이 어딘지 못 찾을 수도 있고 방문을 했는데 사람 인기척이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결해서 막 냄새가 난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또는 좀 험악한 것 같기도 하고 술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면담을 또는 관계를 형성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또는 꼭 해야 될 거 또는 하면 좀 안 될 만한 거 좀 이런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혹시 두 분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 또는 조언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난다라는 건 되게 기대되기도 하지만 아까 그 배지혜 센터장님 얘기하셨듯이 내가 원한 만남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좀 많이 거부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항상 고려하시고 이제 그 대구로 방문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가 이제 우리 팀의 대상자분들이 그냥 단순한 어르신이 아니라 건강 문제가 같이 있는 취약계층이신 경우에는 시력적인 부분이나 청력적인 부분이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분들하고 첫 만남을 하실 때는 되게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의사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면담에서는 잘 들리시는지 잘 보이시는지를 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그거를 너무 대놓고 어르신 눈은 잘 보이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자존감이 많이 이게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아이디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어르신 제 이름이에요. 잘 보이세요? 제 이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력 체크가 되고 제 목소리를 좀 더 이제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가 얘기한 거 그래서 잘 들리시나요? 라고 여쭤보고 난 다음에 잘 들리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답형의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뭐뭐 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잘 이해를 못하세요. 길게 하지 마라. 절대 길게 하지 마시고 짧고 단답형으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셨을 때 혹시라도 술이라든지 여러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신 경우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건강 돌봄에 많이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술병이나 어떤 그 분위기들이 조금 위생 관리가 잘 안 돼 있다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거를 너무 그 앞에서 표현을 하시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어르신 거기 안에서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 게 이 밖이니까 우리 조금 밖에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눌까요? 라고 해서 너무 구석 안쪽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방 밖에 문 근처로 어르신을 조금 이동을 시키셔서 거기에서 좀 통풍이 잘 될 수도 있고 오픈이 되어 있는 데를 최대한 찾아보시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담 전에 세팅해서 면담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에게 뭔가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경제적인 거, 복지적인 거, 뭐 병원에 대한 서비스들은 좀 더 큰 폰트로 좀 더 뚜렷하게 만드셔서 미리 그 팀 안에서 또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만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크게 만들어서 그런 시각적 자료들을 함께 활용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것들 좀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문맹이신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약간은 이제 그림까지도 함께 되어 있는 자료들을 좀
만드시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면담하기 전에 예, 첫 예. 면담 시에 준비해 가실 것들 이야기를 드렸고 또 예, 예. 예. 아주 뭐 재미나고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특성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지하철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 아주 시끄럽게 네.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이런 신체적인 특성도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 예, 배지혜 선생님. 네.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어쨌든 어른들을 찾아뵙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갖추어야 될 하나는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오늘 찾아뵙는 분의 살아오신 삶과 그분이 했던 인생 경험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먼저 이분이 취약계층으로 나한테 의뢰됐기 때문에 마치 평생 이렇게 취약계층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을 거라는 그 선입견을 예. 버리고 어떤 사실 인생의 굴곡을 살아오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가급적이면 좀 밝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예. 건네면 좋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어르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은 약간 경계하고 있지만 밝고 에너지를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양가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존중하는 태도로 일단 그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이혜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내가 평가해야 될 것들이 많고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다 보면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은 지금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쏟아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초기라면 그 이야기를 좀 들어놓는 것이 앞으로 두 번, 세 번째 방문할 때 관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서 일단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좀 더 덜 조급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드릴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좀 듣는 그 태도 자체가 어르신으로 하여금 굉장히 긍정적인 이 사람은 그래도 끊지 않고 조금 듣네 이러면서 긍정적인 또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이혜우 선생님께서 뭐 그림 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공중보건 의사로 진료를 하다 보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뭐 사탕 껌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근데 젊은 제 입장에서는 뭘 사탕을 또 먹으라고 혹시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조 소통을 위한 또는 관계를 형성을 위한 뭐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에 말고 다음에 만났을 때 두 번째 방문한다거나 또는 전화로 할 때 또는 뭐 지금 기본적인 것 말고 좀 보조적인 수단이나 뭐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혹시 뭐 제안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될 때는 아마 첫 번째 만남에서 다 평가하지 못했었던 무언가가 또 실무자한테는 남아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충분히 들으셨던 그 어르신의 면담 내용에서의 키포인트, 특징적인 거를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매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의 인사가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 다음은 어르신 지난번에 뭐 둘째 아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 사이 좀 좋아지기는 했나요? 뭐 이런 어떤 어르신만의 개인적인 어떤 걱정거리에 대한 키포인트 하나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게 되면 저 사람이 진짜 내 이야기를 심사숙고해서 들었구나라고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키포인트 워드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면담을 좀 풀어가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조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이전에 면담하셨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어떤 컨텐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들 때문에 계속 너무 힘들었고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밤만 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서 잠을 잘 못 자고 예. 막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분은 이모셔널한 부분들에 대한 지지가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약간 그 면담의 카테고리에서 이분은 이모셔널한 거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이런 거를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 포인트를 먼저 앞쪽으로 면담의 그 컨텐트 안에 넣으시고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평가에 대한 것들을 좀 뒤쪽으로 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뭐 이런 것들을 팀 간에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하죠. 가가지고 예. 따로 또 시작하고 똑같은 네네. 얘기 다시 반복하고. 예, 엄청 중요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팀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이야기해야 되고 저기서 또 얘기해야 예. 되는 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 네. 대신에 이제 정보를 묻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의 전달로는 괜찮게 잘 지내시는지 예. 어떠신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질문을 원포인트 질문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죠. 예, 네. 선생님 지속적인 관계 하는데 어떤 것들이 또 도움이 될지. 정말 좀- 중요한 말씀 예. 해주셔가지고 사실 잘 들어야만이 예.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와는 반대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슬쩍 그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든지 예. 그러셨었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관계는 더 지속되지 못하고 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와는 갭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선순위는 내가 찾아뵙는 어르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먼저 이렇게 예. 접근하는 것이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예. 뭐 인터뷰 시간도 좀 거의 다 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논의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좀 과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팀 어프로치의 문제, 그다음에 기관 간의 역할 문제, 그리고 이 문제의 악순환을 어떻게 어디에서 좀 끌어나갈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좀 장기간에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과제가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선 현장에 계신 건강돌봄 팀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분들과 만나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또 공공의료 분야 병원과 센터에서 경험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 이제 현장에 계신 건강돌봄 팀에 대해서 좀 격려의 말씀이나 또는 일을 할 때 앞으로 좀 어떠한 좀 자세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을지 또는 서울시의 커뮤니티 케어 건강돌봄에 좀 제안이나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먼저 하시죠. 예. 네. 첫 번째로는 사실 건강돌봄 팀에 계신 실무자 선생님들이 되게 여러 일을 하시는 근무 여건이나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듣고는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처음 시작이 됐었을 때 사실 건강돌봄팀이 지금 세팅이 되는 그런 과정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 많고 하지만 돕고자 하는 마음들도 충분한데 인프라는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나의 경험도 많이 충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면담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행위 하나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꼭 제가 아까 메인터넌스 유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꼭 무언가를 드라마틱하게 제공을 전문가로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분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그분의 삶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조정해 드릴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 에다가 플러스 스페셜티의 어떤 서비스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에게 자신감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에 제가 조금 예. 요청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게 이제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들이 정신 건강의 영역이 50% 가까이가 건강 돌봄 영역에서 있다라고 예, 제가 예, 들었어요. 알코올 문제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건강 돌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계속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 돌봄 팀과 정신건강의 서비스들이 지역 안에서 조금 더 아까 공공병원과의 네트워킹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도 좀 더 그냥 단순히 연계를 해야 되고 어느 팀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어느 팀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시스템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이제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정말로 컴프레hen시브하고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선생님. 네,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현장의 실무자 선생님들께 일단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이랑 또 해주시는 역할들에 대한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사실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조급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쌓아가는 경험과 또 나에게 계속 주어지는 지식과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서울시도 말씀하셨는데 이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례 관리를 할 때 좀 더 책임감과 자신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현장의 전문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취지는 건강돌봄 팀 선생님들께서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제 태도나 자세나 기술적인 측면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두 분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오신 두 분 이혜우 과장님, 서울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그다음에 베이지혜 센터장님,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감상 이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